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궁금을 인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론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참 똑똑하다, 우리가 참 자질이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칫 내가 어떤 그 대중의 트렌드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상식이 어긋났을 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독일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질 그리고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패전함으로써 잿더미로 국가를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가장 처량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뭡니까? 신성, 홀리죠. 홀리 로만 엠파이어입니다. 자, 홀리란 말을 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로마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짜 로마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재밌는 게 뭔가 나쁘면 좋은 걸 붙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름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거시장스럽고 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명함이 뭔가 화려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좋은 직업일수록 여러분들 명함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자신이 없는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일수록 명함이 매우 화려하죠. 즉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진짜 로마가 아니라는 증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태생 자체가 얼마나 소위 얘기해서 부끄러웠으면 신성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물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독일이 갖고 있는 그 20세기의 역사의 유적에서 그들이 그렇게 주창했던 제3제국 그 첫 번째 제국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허망함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결국은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한 국가가 20개 이상 국가와 대적했던 나라였던 독일이 그 막강한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던 독일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졌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내세웠던 가치가 너무나 비상식적이었다는 거죠. 예. 히틀러가 제3제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가 그런 구태의연한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말하자면 나폴레옹처럼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그리고 인종주의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 가지 뭐랄까 유전학적인 것들 뭐 팔다리가 길다 얼굴이 하얗다 머리가 금발이다 라는 등등의 어떤 그런 구시대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독일이 그 어마어마한 자질을 가지고 반대의 얘기를 했다면 평등을 주창하고 자유를 주창하고 그리고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약에 주창했다면 아마 지금 전 세계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가 돼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독일이 유럽을 제패하고 전 세계 제조업을 휩쓸고 있지만 아마 이제야 휩쓸린 게 아니라 이미 휩쓸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가 독일을 찬양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섭렵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데올로기가 20세기 초반에 어떤 제국주의적인 시대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50년대를 넘어가면서 다시 희석화되고 각 민족의 다양성 그리고 인종의 다양성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받고 있는 정도의 존중 말하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균형 감각과 상식적 사고를 토대로 다른 민족에게 비록 아픔을 준 적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국가에게는 개발을 시켜주고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켜주는 어떤 작은 부분을 이루었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국이 독일보다 20세기에 좀 더 유연한 사고, 그리고 좀 더 대중이 납득하기에 상식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졌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인도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200년 정도를, 300년이죠 거의 말하자면 300년, 대영 제국 400년 중에 300년을 식민지로 있었던 인도가 지금도 영국이란 나라를 욕을 하지 않고 영연방이라고 그러죠. 영연방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탈퇴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그토록 주장했던 인종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와 아래, 그리고 누군가를 복속해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흩어지는 반면에 유연한 사고, 그리고 상식 사고를 가졌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는 나가지도, 그렇게 오랫동안 식민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벗어나지 않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제가 예전에 본부장이 반한다 할 때 5가지 감정을 얘기했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순수 소박 예리 대답이라는 독일인이 결국은 하지 못했던 것, 바로 5가지 중에 맨 마지막 단계죠. 자, 인간이 누군가에게 복속돼가는 감정은 5가지 중에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첫째,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공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감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2번째, 흥미입니다. 흥미로워야 됩니다. 공감을 넘어서 흥미로운 단계, 즉 말하자면 상대를 흥미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3번째, 놀라움입니다.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상대가 나를 보고 놀라움이란 감정을 갖게 만드는, 이 정도만 가면 벌써 상대는 내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여길 넘어서 가는 방법이 바로 감탄입니다. 이제는 서프라이즈에서 감탄으로 넘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가면 거의 인격자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즉 말하자면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계, 바로 감동이죠. 그 감동의 단계는 뭐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sacrifice라고 하죠. sacrifice. 뭐 예수님 정도가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어떤 인간도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하자면 독일이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지, 내 나라로 만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5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무심했고 무관심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 훌륭한 나라고 인류의 많은 문화유산과 그리고 인류에게 많은 과학기술적인 업적을 만들어준 나라지만, 반면에 그러한 훌륭한 자질을 갖고도 결국 어떻게 보면 최고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지금도 미국이 최고잖아요. 또 한때 영국이 최고였고, 하지만 그들처럼 뭔가 그들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역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만년 2등이라고 하는 게 좀 미안한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꼭 마음속에 꼭 이 5가지 단어, 공감, 흥미, 그리고 놀람, 감탄, 마지막으로 감동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독일을 생각하면서,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서 이 5가지 단어를 가슴속에 꼭 담아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